제 장비. 아, 얘도 여기다가 생각보다 전 DJI 완성품 이런 거 영상으로 가서 걔는 실제 요즘에 얼마 전에 나온 거 FPV 시스템은 디지털이고 얘는 아날로그. 이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디지털은 영상 화질도 좋은데 레이싱에서는 아직 조금 애매하고. 약간 뭔가 애매한 적이 아니요. 걔네 만든 게 거의 아날로그라고 비슷하다고.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 한국에서 이거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럼요. 전혀. 아니 드론 레이싱의 최상위 탑 클래스가 한국 애들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게임 무조건 잘하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여기 이게 뭐예요? 드론 이거 띄우면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컴퓨터로도 들어올 수 있대요. 아 오늘 이거 주제잖아. 주제가 이거 왜 캠을 가지고 왔다 줘? 이렇게 우리나라 장비들. 저기 원래 그거에 비싸.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 삼각대랑 같이. 아니 이거 취미잖아요. 퀄리티는 일이고. 음성 잘 돼, 마이크 잘 돼. 아, 얘도 다음에 사야 되겠다. 초선이 안 된다. 한 이쯤에 그냥 대충 놔주시면 될 것 같아. 없던데? 위에서 연장은 가면 더 가야 되겠지. 여기다 놓을래. 진짜 알았는데 저기 세 번. 이거예요. 근데 여기 신호부가 센게 많은가 봐요. 드론 띄우신다고 해서 그걸 이따가 하려고. 신호가 센거 같아요. 이거가. 좀 이렇게 하는 거. 화면은 나오시죠 여기. CP 이거 화면 된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꼽으신 거예요? 여기 나가서 쭉 지시. 그 USB 연장 선정 갖다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온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엔지니어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야인데 한국에선 많이 안 하더라고요. 여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 아, 너무 짧다. 5m인데? 이거 하려면 거의 한 15m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처음이라 그런가. 근데 지금 컴퓨터를 또 세팅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제일 긴거 사고. 진짜 이거 드론 관련된 거 진짜 특이한데 이거 막 펌웨어 다 깃허브에 다 있고. 네. 직접 제작 세팅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할 건 아니고 다 깃허브에 코드가 다 있어요 펌웨어가. 그래서 요만한 걸 날리거나 이나만한 걸 날리거나 펌웨어가 같은 거 쓰고 뭐예요? 이게 이제 얘가 영상을 5기가 대역, 5.8기가 대역으로 쏴요. 영상 아날로그. 무선으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저 알기로는 저희 위에 오비트에서 그거 우선 방해 그거. 아니 여기 되게 신호가 안 좋은데? 뭔가 노이즈가 되게 심한 공간인데 여기가. 우리 위층에 그거 드럼 보안 장비가 우선 보안 그래요? 장비를 되게 그 중간중간 노이즈 신호가 엄청 끊기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세요? 와이파이 신호를 강제로 없애버리는 보안 장비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 한번 꼽아봐 주실 수 있어요? HDMI. HDMI 잘 나와요. 잘 나와요? HDMI 잘 나와요. 여기 꽂아드릴까요? 방금 꼽은 거 제가 봤어요. 방금 여기 꽂아놓은 화면 나왔어요. 아 지금 다시 꼽은 거 한번 다시 꼽. 이거 너무 길어서 안 잡히나 봐요. 와이파이 지금 꼽았는데. 꽂았어요. 네. 돼요? 저기는 나와요. 여기는 나와요. 비면 나와요. 뭐가 안 나오는 거야? 저기 연결된 저쪽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엔지니어들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되게 진짜로 진짜 재밌거든요. 뭐예요? 이거 스트리밍 하는 거예요? 이거 쓰고 조종하는 거라니까. 아 진짜. 저 지금 처음 봤죠? 네. 그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그 엔지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허리가 많은데 이거 하려면 얼마예요? 이거 다? 한 100에서 150은 일단 깔고 들어가. 근데 더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100에서 150. 아까 노이즈 마커가 하시는 안테나 들어있어요. 아니요, 얘가 5.8기가대역으로 전파를 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겨서 자꾸 노이즈 정상이 탁 나가더라고요. 이게 되게 뭔가 공간이 좀 방해를 주거나 뭔가 아니면 특수 장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보다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날리는 공간에도 일정 부분에 가면 영상이 나가거나 조종이 끊기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고주파에서 해설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요. 거기 근처에 중계기가 있대요. 중계기가 있어서 걔가 쓰는 전파가 더 세버리니까 이 전파가 상쇄되는. 맞아. 왜냐면 5.8기가대역을 쓰는데 뭐 호핑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그래 주파수 대역 범위를 정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그쵸. 사용 가능한 거 계속 하는데 이 영상 장비 얘네들이 쓰는 거는 고정 주파수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누군가가 사용해버리면 영상이 섞이거나 한쪽이 나가거나. 그러면 그쪽이 어느 정도 노이즈가 이거 한 김에. 근데 센 애가 이기는 거예요. 얘는 출력이 엄청 약하니까. 출력이 실제로 세면은 걔가 그렇죠. 대신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으로. 그러니까 노골림도 걔는 바빠서. 조금 노이즈가 껴도 노이즈 보정하고 썼을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여줄 텐데 막 이따만한 드론 있어요. 요만한 거. 걔네들이 쓰는 게 800mW까지 쓰는데 국내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애들이 쓸수록 법적으로 허가된 게 10인가 10에서 50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대회하면 200에서 800까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송신기를 국내에서 안 팔아요. 국내 대회만 해줘. 우리는 버크 때문에 그런 거 못 파니까 못 해외에서 팔아요. 사서 가져오는 게 차라리. 그래서 다 들여다 놓고 팔진 않고 사는 건 괜찮아요. 직구는 괜찮아요. 사서 쓰면 괜찮아요. 팔지만 못해요. 안 돼요. 못 팔죠. 이건 전자파 인증을 못 받아. 통과를 못 하죠. 전자파이지 그때 통신장비 전자파이지 재밌다. 이게 엄청 재밌는. 이게 조종기예요. 드론 조종기. 요즘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DJI에서도 그냥 할 수 있죠. DJI랑 얘는 다른 게 뭐냐면 DJI는 완제품이잖아요. 네. 걔네는 레이싱 드론을 이렇게 날리다 보면 쳐 박는 게 다반사예요. 네. 이쪽에
반대. 반대로. 나온다. 됐어요? DJI는 완제품 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완제품이 아니에요? 이건 완제품인데 실제로 FPV 레이싱 같은 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조립을 해서 납땜을 해야 돼. 왜냐면 모터 맨날 망가지고 아, 예. 부딪히면 프레임 박살나고 뭐 카메라 나가고 회로 뜯기고 막 가끔 보면 배터리 불나가고 드론도 불나고 막 그때마다 새 거 살 수는 없어. 새거 살 수가 없잖아. 다 조립해야지. 저도 원래 전산과 졸업하기 전에 전자과에 오지 납땜 좀 하는데 이거 저는 납땜 안 하다가 이거 하면서 납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몇 달 거의 한 올해 들어서 거의 못 했는데 시간이 안 나가서 2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에 비행을 하면 금요일 저녁에 와서 배터리 충전하면서 배터리 한 20개 정도 충전해야 되니까 배터리 20개 충전하면서 옆에서 이제 납땜하고 수리하고 대박이다. 이거 엔지니어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잘 들어. 근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저 꺼도 되나요? 잠깐. 찾아놔야지. 음료수 드릴까요? 네, 하나만 주세요. 음료수 저기 냉장고에 뭐 콜라 드리면 될까요? 저 아무거나 다 먹는 거 요 앞에 불빛 꺼드릴까요? 예. 이온 음료랑 콜라. 예. 중간중간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분이나 호응 좋으신 분책 한 권씩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거 보다가 옆에서 알아서 주세요. 제가요? 아니. 발표자분이 아니 싫으시면 아니 나중에 그건 아니고 추천해야죠. 얘도 놔주. 일단 여기 이따가 놔둘게요. 예 이따가.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하시는 분들 여기 자주 앉으시면. 요거 HDMI 이거 쓰시면 사람이 여기 있고 뒤에 날리는 크로마키 하는 거 달리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비우게 한 다음에 이 영상을 잡아갖고 들어간 다음에 빼기 하는 비율이 좀 안 맞는 거. 잠깐만 비켜주세요. 뒤에 한다. 드론 나 이것 때문에 드론 날리는 간만에 다시 봤어요. 굉장히 드론 날리는 거 홍보하러 왔대요. 볼을 보고 실적인 내용이 여기보다 저기 뒤로. 영상이 여기가 끄는데 중간에 자꾸 나가는 거 보니까 위에다 근데 재밌는 면
신호가 나가면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그냥 치우다가 왜냐면 거기가 운영지역이 약간 있어요. 무조건 시즌 계기가 그 전파 때문에 시간이 쏟아지는 거예요. 들어온 날리면 되게 네. 그때 말하셨나요? 스타일 말하셨나요? 깔끔해지셨네요. 부득이하게 그거 내가지고 사전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부담 드리가지고 아니 사실 부담되는 거라기보다 되게 미안해서. 그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거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좀 충족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이런 하드웨어도 신기반기하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 토이인가요? 토이 토이 드론인데 큰 애랑 작은 애랑 출력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냥 장난감 드론은 아니고 얘 실제 고글 쓰고 비행.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뭐 하시나요? 학교 준비. 어디도 거기 다 계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쿠버네티스 관련 모니터링 만들고 하는 거. 진짜? 프로메테스. 맞아요. 프로메테스보다 뭐 잘 만들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걔네랑 같이 비붙어야겠다 이러고 있어 요즘에. 너무 잘 만들어서. 프로도 좋죠. 저 좋아해서. TV랑 프로메테스 좋아해요. 재밌는 거 하시네요. 모니터링 만드시고. 모니터링 만들기 좀. 발표이시군요. 잘 듣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 거 하시네요.
진짜 이런 걸 만져본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 보네, 처음 보네. 이거 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가 많아. 아주 친구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올해는 못했고 한 2년, 3년 전에 맨날 미쳐가지고 주말마다 주말을 내내 그냥 비행장에 가서 살고 있었죠. 그게 중요해. 서울에 드론 날릴 수 있는 비행장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 아 원래 그 허가해야 되는 거죠? 허가가 돼 있는. 아 심지어 그 한강 거기 난지도 쪽 되잖아요. 거기에 정확히- 펜스까지 쳐놓은 레이싱 드론 경기장이 있어요. 아. 펜스도 다 쳐놨어요. 아. 안전 펜스까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지금 말고 그 전에 펜스 칠 때 가서 노가다도 좀 하고 막 펜스 이거 그물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돈 들여갖고 싹 갈아줬어. 아. 그런 데가 있는데 대부분 모르시니까. 발표 언제? 8시요. 이게 모니터링 그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저는 지금 그게 의미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쓰면 익스포터 일일이 설치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익스포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 뭐지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 쓰면 그냥 CID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익스포터를 설치하는 아 이거 설치하는 제 말은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에 그게 아니고 익스포터를 설치하는 거 이따가 아이디어 좀 예, 어떤 그게 상관은 해주세요. 익스포터를 막 자동으로 아니 자동은 아니고 중앙에서 설치해줘. 근데 쿠버에 들어가면 그냥 익스포터 디플로이부터 한번 때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거 말고 뭔가 좀 베어메탈 아 배웁니다. 새벽에 네. 아니
예, 그럼 시간이 돼서 오프닝하고 발표 시작하고요. 오늘 오셨는데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운영 중에 한 명 온수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내용을 소개드리기 앞서서 부득이하게 그 발표자 첫 번째 발표하신 분께서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기셔서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가 두 번째 하실 분이 첫 번째로 좀 땡겨졌고요. 아마 시간도 조금 평소보다는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달 모임 할 때 좀 시간이 빡빡해서 서로 네트워킹 못했거나 그런 부분 있었을 텐데 오늘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자유롭게 네트워킹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순서는요. 처음에 레이싱 드론이 보내주는 실시간 영상을 웹으로 보는 스트리밍 서버 제작기 임찬신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네트워킹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달 하는 것처럼 제프레인 라이센스 추첨하고요. 혹시 그 책이 총 3권이 있는데 남게 되면은 그 추첨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고요. 깃허브랑 그 채널 슬랙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몇 달 전에 GDG로 가입이 되면서 GDG 미더업이 있어요. 미더업을 통해서 또 오신 거니까 잘 아실 테고요. 이쪽 방에 보면은 그 깃허브에 그 지난달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표됐던 자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 시간에 책 추첨이랑 라이선스 추첨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공지를 드릴게 그 암스테르담에서 그 GDG는 아닌데 그쪽 고랭 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 이제 개발자분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오는데 혹시 그 만남이 가능하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그 연락을 주시면 같이 조인해서 혹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그 정확한 일정은 확실히 픽스는 안 되는데 그분이 그 10일부터 21일 사이에 한국에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컨택 중이고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 오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병규현님이 사정이 좀 생겼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운영진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행사도 기획을 하고 운영진들끼리 그 앞으로 이제 뭐 스터디라던가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운영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는 항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스에 보면은 모집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발표. 네? 마이크 교체. 네, 죄송합니다. 발표자를 항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 행사는 당근마켓에서 아시겠지만 당근마켓에서 후원해 주셔서 장소를 협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GDG에서 이제 행사도 지원해 주시고 제프렌에서 라이선스 지원해 주시고요. 제이콥에서 책 후원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발표 바로 시작되고요. 이번에 발표하실 그 임찬 씨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혹시 세워둘 수 없어요? 세워두는 건 아 이렇게 한 거야.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HDMI 네. 주실래요? 젠더 없어도 돼요. 네. 그냥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FPV 스트리밍 서버를 고로 만든 걸 이제 좀 공유를 좀 하면서 기술적인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하고 FPV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앞에 이것저것 깔아놨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요.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저는 사실 영상이나 이런 걸로 사진 영상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제가 뭐 같이 봤으면 혹은 이런 걸 어떻게 찍었지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뭐 보여주고 싶은 것들. 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보는 것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왜 동영상이 나오죠? 이거 혹시 그 안 되나요?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네.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PPT 붙였는데 여기서 나와요? 네, 여기서는 나오고. 여기서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틀어야겠네요. 이게 지금 국내에 계신 분이 직접 촬영을 하신 거고요. 이 영상 당연히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네, 드론으로 찍은 거고 보면 아시겠지만 DJI사에서 나오는 드론이나 보통 영상 촬영용 후기 저희 뭐 요즘 버라이어티 쇼들 보면 전부 다 하늘에서 보는 장면들 전부 다 드론으로 찍은 건데 대부분 DJI에서 나오는 인스파이어나 뭐 인스파이어일 거예요. 대부분이 인스파이어 내지는 매빅 계열이거나 팬텀 계열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파이어나 매빅 같은 걸로는 이렇게 못 찍습니다. 위험해서. 이거는 크기가 한 200mm 정도 되는 드론으로 아마 찍었을 거고요. 그 정도 드론에 액션캠을 얹어서 찍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하기엔 출력이 안 나와요. 출력이 딸려서 안 되는데 실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드론은 출력이 됩니다. 뭐 평균 시속이 한 70km에서 70km/h가 나오고 그거에서 한 120km까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 대부분 드론을 눈으로 보고 날리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FPV라는 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한 걸 이제 처음 부분에 설명을 좀 하고요. FPV 드론이란 걸 홍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웹을 통해서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걸 그 언어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어서 구현했던 것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할게요. 뭔가 이게 화면이 좀 애매한데 네, 뒤에 보시는 게 아마 이런 드론을 썼을 거예요. 이건 제가 아는 분이 사용하는 드론이고요. 뒷배경이 이 가드가 있어서 이런 게 없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드론들이 기본적으로 RPM이 굉장히 높아요. 몇만 RPM이라서
다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저는 임찬식이고요. 넥스클라우드라는 곳에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주로 고,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고 쿠버네티스와 리눅스 관련된 걸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발표하면 이거 한마디씩 해도 된다 그래서 개발자를 뽑고 있습니다. 필요하고요. 네,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나 쿠버네티스 매니지먼트 혹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그런 거 관심 있거나 혹은 뭐 그런 거 아직도 하는 회사가 있네, 한국에도 하는 회사가 있네, 약간 그런 거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해 아젠다고요. 일단 드론에 대해서 좀 보고 FPV 드론이라는 게 또 뭔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실제 영상을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진행을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고글이고요. 저걸 쓰고 비행을 합니다. 저희 VR 장비 생각하시면 VR 장비는 아니고 AR 장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아요. VR은 없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AR은 있는 영상에 뭔가를 위에 더 씌우는 거고, 드론은 실제 있는 영상을 받아서 위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엎어서 같이 보여줍니다. 일단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은 모든 장비를 다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용 운송하고 있죠. 맨 왼쪽 위에 짐을 나르는 거. 그 아래쪽에는 군용 드론입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저 왼쪽에 있는 군용 드론은 스케일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몇백 킬로 이상을 날아가고요. 몇 시간씩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보는 드론하고는 좀 다르고요. 드론 종류 중에 이제 토이로 묶이는 애들이 있어요. 얘도 약간 토이 쪽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비행시간이 짧고요. 그러니까 입문자들이 연습하는 용도로, 예를 들어 내가 영상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파이어 같은 거 풀셋으로 하면 한 8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최소는 한 400대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저것 하면 800 정도가 돼요. 그런 걸 바로 지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보통 크기가 커봐야 좀 큰 애들이 있긴 한데 잘 망가져요. 대신 가격이 싸니까 뭐 그때그때 망가지면 그냥 교체해도 되는 거예요. 연습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좀 큰 걸. 저 왼쪽 두 개는 손바닥만한 애들이에요. 진짜 장난감이고요. 다치지 않아요. 이 프로펠러 다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토이용은 입문자들이 장난감으로 쓰기에 실내에서도 날릴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장난감 드론이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 뭔가 일을 하는 드론들이고요. 농약 뿌리는 드론 당연히 이미 쓰고 있고요. 소방 드론 있고요. 영상 촬영용 인스파이어 드론입니다. 이 카메라는 실제 그 렌즈를 바꿔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저 계속 중국 업체가 만들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뭔가 일을 하는 드론이 있고요. 이 화면들은 뭐냐면 드론으로 사진을 쫙 찍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3D 모델링을 하거나 그 영역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화면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건설하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계속 찍어서 진척도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제 왼쪽은 이제 드론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 영역의 사진을 다 찍고 싶어라고 영역을 지정하면 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웨이포인트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쭉 찍어요. 그렇게 조각난 사진들을 하나로 모아서 크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3D 모델링까지 해주는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용 드론으로 가면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사우디에 있는 오일 그 공장이 드론 공격으로 박살났다라는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잔해를 모아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서 붙여놨는데 저 드론 같은 경우는 1000km를 날아와서 10대 정도가 1000km를 날아와서 들이받은 그런 드론. 그래서 이 드론들은
완전 다른 저희 장난감이 아니고 되게 커요. 보통 뭐몇 미터짜리 이런 드론도 이것도 다 드론으로 그냥 포함이 됩니다.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드론들 중에 토이 쪽에 속하면서 약간 스포츠 내지는 레저 혹은 취미 분류에 속하고요. 퍼스트 퍼슨 뷰라고 하는데 저희 1인칭 슈팅 게임을 퍼스트 퍼슨 슈팅이라고 하죠. FPS라고 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화면인데 드론 앞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 카메라가 보내주는 영상을 고글을 통해서 내가 보면서 조종을 해요. 처음에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조종을 할까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단 앞만 보여요. 얘가 이렇게 앞만 보고 있고요. 앞만 보고 있고 높이 같은 것도 나중에 가면 익숙해지는데 처음에 날리면 얘가 얼마나 높이 떴는지 낮게 떴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잘 눈에 안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좀 지나서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스포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이번에 DJI에서 나온 뭐 FPV 시스템인데 얘네들은 대부분 아날로그예요. 여기도 아날로그인데 쟤는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디지털로 인코딩 디코딩을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아까 같은 영상은 이런 드론에 액션캠을 얹습니다. 저게 지금 고프로 세션인데 고프로 쪽에 보면 고프로 7 홍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드리프트하는 자동차들 사이를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게 있어요. 그 흔들림을 우리가 다 잡아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이런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영국에 있는 파일럿이 찍었고 그 고프로 7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기 영상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로 영상을 쏩니다. 5.8기가대역으로 영상을 쏴요. 아날로그 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보는 영상하고 액션캠 녹화한 영상하고는 좀 달라요. 시야도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드론은 실제 되게 유명한 사람의 드론 자기 트위터에 올려놓은 걸 가져왔고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거는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FPV 드론에 대한 얘기인데 저 왼쪽에 보면 카메라에 연결된 영상 통신기가 있어요. 제 왼쪽에 있는 영상 통신기가 쫙 쏩니다. 아날로그 영상을. 그러면 수신기가 고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안테나가 있잖아요. 이게 수신기고요. 이 영상을 받아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혹은 얘도 수신기예요. 얘도 5.8기가대역으로 들어온 영상을 받아서 뒤에 아날로그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다 문제가 없는데 트랜스미터라고 불리는 송신기가 저희 법적으로 뭐 전파를 낼 수 있는 세기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라우터를 미국에서 한 거랑 한국에서 정식으로 파는 거랑 보면 출력이 다릅니다. 미국이 훨씬 세요. 저희는 한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좀 낮춰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빼고는 다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5.8기가대역을 쓰는데 이런 건 주파수는 아마 좀 처음 보셨을 거예요. 5.8기가대역에 밴드라고 해서 규칙이 좀 있어요. 내가 쓰는 영상 송신기와 내가 사는 수신기가 같은 회사 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송신기 따로 수신기 따로 샀는데 얘네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렇게 있다가 이런 레이싱, 드론 레이싱 같은 게 되게 최근 2, 3년 사이에 막 붐이 일면서 붐이 이렇지만 한국에서는 잘 모르죠. 요 레이스 밴드라고 불러요. 이름이 레이스 밴드예요. 레이스 밴드라는 걸로 이렇게 주파수가 8개가 딱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송신기, 수신기든 요즘에 드론 날릴 때 쓰는 송수신기는 이 밴드를 다 지원을 해요. 여기는 이제 회사별로 자기네가 지원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8개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8대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8명이 동시에 하는데 보통 8대까지는 안 하고 보통 4대에서 6대 정도.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이렇게 FPV라는 게 영상을 이런 주파수로 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뭐 이동통신 같은 거 보면 호핑이라고 해서 주파수의 일정 대역 안에 비어있는 주파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영상 쪽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주파수를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주파수로 영상 같이 쏘면 영상이 쫑나거나 노이즈가 생기거나 그래서 둘 다 제대로 못 봐요. 아니면 나는 출력이 10인데 얘가 출력이 800이다. 그럼 800이 덮어버려요. 10쪽 영상은 보이지가 않게 되죠. 디지털하고 좀 다른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파수라는 걸 사용을 해 5.8기가 돼요. 그리고 이 주파수 대역은 그 각 나라별로 그 아마추어 무선 있잖아요. 햄. 거기서 이제 취미나 합의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나 있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쓰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 앞에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지나서 이제 취미로 도대체 이걸 뭐에 쓰냐 레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요. 레이싱이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 그래서 이 장애물을 다 통과해서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를 겨루는 거예요. 도구를 쓰고 드론을 조종을 해서 이걸 한 2년 전, 3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바로 지난 일요일에 대회가 있었고요. 몇 주 뒤에 또 있어요. 네, 다음은 동영상이라. 그래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이게 촬영용으로 들어가나 보네.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1024 그 FHD로 있는데 이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FHD로. 그래서 이거 지금 다운을 받다 보니까 720p로 받아놓은 건데 이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드벤처 돔이라는 거기에서 6명이 실제 드론 레이싱을 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DRL이라고 드론 레이싱 리그라는데 얘는 중계권을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레이싱 리그를 쭉 그러니까 F1 레이싱 중계권을 팔듯이 얘네도 팔아요. 물론 가격은 비교가 안 되겠죠. 보는 사람 자체가 수가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싱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약간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좀 뭔가 취미라는 거, 그러니까 일정 나이를 넘어가서 취미를 가지면 되게 좀 보기에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뭔가 취미를 가지면 되게 좀 네.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창 할 때 맨날 그랬는데 이게 지금 6대가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레이싱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로 건물의 위나 뭐 아래나 터널 안이나 이렇게 그런 흔히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는 못 보는 곳의 영상들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잠깐 보면 이거 서울시랑 그 나오더라고. 서울시랑 롯데월드 측에 허가를 다 받고 찍은 영상이고요. 네, 롯데월드 타워고요. 네, 이런 영상들을 사람들이 가끔 찍습니다. 건물 같은 데 올라갔다 위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영상 나온 거 그거 찍으신 분이 찍으신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또 다른 아까 그 제 액션캠 얹었던 드론 그 주인이시고요. 요런 거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게 구글을 통해 보는 영상이고요. 이건 액션캠이 찍은 영상을 편집한 겁니다. 두 개 합친 거고요. 이게 그 드리프트 하는 서킷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찍은 거예요.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구글 아까 처음에 나왔겠지만 구글을 보고 찍는 거예요. 구글로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사실 서울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이 일단 강북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강남쪽에서만 일부 지역에 가운데 빼고 강동, 강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아무튼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뭘 만들었냐면, 뭘 만들고 싶었냐 하면 이렇게 드론이 보내준 영상은 아날로그예요. 이 영상을
저는 고글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대회 같은 걸 하거나 하면 그냥 고글을 쓰고 보면 됩니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저희 라디오를 생각하면 라디오는 주파수만 맞추면 다 같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준 주파수 대역 거기에 정확한 주파수로 모든 영상을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글을 갖고 있으면 해당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조금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계속 고글 쓰고 있는 것도 좀 싫고, 대회장에 가면 이만한 영상에다가 4개 내지 6개를 쪼개서 지금 고글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뿌려줘요. 레이서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볼 수 있게. 근데 그거 보는 것도 이제 좀 귀찮아서 하고 싶었던 건 얘가 보내주는 5.8기가 대역의 영상을 웹페이지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모바일 기기로, 뭐 핸드폰이나. 근데 유튜브 같은 걸 쓰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쓰기는 너무 좀 아깝지 않냐라고 해서 와이파이를 만약에 와이파이를 쭉 설치해 놓고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면 내 데이터도 쓰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만들어 봤어요. 당연히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뿌리니까 고를 선택을 했고요. 뭐 다른 스크립트 언어들은 성능에서 좀 믿음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이 5.8기가 대역으로 영상을 쏠 거예요. 쫙 뿌립니다. 그러면 5.8기가 대역으로 리시버가 영상을 받아요. 얘가 이제 영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받은 건 아날로그라서 디지털로 일단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왜 비디오 같은 거 그 콘솔 이따만한 거 막 만들고 하는 회사 건데 거기에 제일 싼 라인업이에요. 이게 그냥 비디오를 컨버팅하는 애고요. 그러면 고로 만든 서버가 여기서 들어온 영상을 FFmpeg이 이 영상을 받아서 mpeg-1 ts 형식으로 바꿉니다. 네, 그렇게 딱 패키징을 하고 고로 만든 서버가 그 영상을 받아서 웹소켓으로 접속해 있는 클라이언트들한테 뿌려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나 혹은 PC에서 해당 주소에 들어와 있으면 영상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영상을 변환을 해서 여기로 들어오면 디지털로 이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Fmpeg이 해당 장치에서 들어오는 모든 영상을 받아서 mpeg-1 ts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그 서버에 핸들러로 던져요. 해당 포스트 요청을 보내는데 포스트 요청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걔는 받아서 현재 웹소켓으로 접속해 있는 클라이언트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형태로 쫙 뿌리는, 그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엄청 그런 걸 쓴 건 아니고요. 웹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코덱을 막 여러 가지 뭐 H.264나 269 같은 걸 쓰기에는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그냥 쓸 수 있는 mpeg-1 ts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디코딩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FFmpeg을 윈도우 머신이다 보니까 FFmpeg을 윈도우에서 쓰려고 했는데 일단 이 장치를 인식을 하려면 컴파일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FFmpeg에는 이런 장치를 인식할 수 있는 코드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FFmpeg을 빌드하는 페이지를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거대로 쭉 하면 윈도우즈에다 우분투 서브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필요한 파일들을 다 설치하고 빌드를 직접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해요. 어쨌든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을 지나면 내 원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이런 장치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 GForce를 이용한 비디오 가속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FFmpe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도 혹시 FFmpeg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직접 빌드를 이렇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야 원하는 걸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FFmpeg이 이제 영상을 mpeg-1 ts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보내면 얘는 계속 받습니다. 그냥 네, 포스트 요청을 받아서 이때 라이브러리 다른 거 쓰진 않고 그냥 고릴라의 그것만 사용을 했고요. 고릴라 모듈만 사용을 했고, 데이터를 받아서 뭐 끊어지지만 않으면 뒤에서 보게 될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여 그냥 브로드캐스팅 하도록
코드를 작성. 코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코드도 200, 300줄도 안 되는 코드고요. 네, 고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고, 웹소켓에 대한 거는 그냥 웹소켓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웹소켓은 이렇게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런을 하는데, 이 런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받거나 뿌리는 그 루틴이에요. 예, 이게 되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웹소켓 다루는 핸들러이기 때문에 혹시 아마 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돌아갈 거예요. 웹소켓을 다루는. 그리고 이 부분은 웹소켓 핸들러인데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 호출되는 경우, 그리고 웹페이지를 닫으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브로드캐스팅을 안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웹소켓 되게 전형적으로 다루는 코드여서 저도 그때 예제 같은 거 갖다가 사용을 했고요. 접속할 때마다 현재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켓으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리드 핸들러가 도는데, 뭐 여기서는 클라이언트한테서 요청을 뭔가 입력을 받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을 닫았는지만 체크를 합니다. 창을 닫았으면 이제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도록. 네, 메시지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 했을 때 라이트라는 건데,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웹소켓으로 쏴요. 웹소켓으로 계속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군요. 에러가 났을 때고, 여기가 계속 웹소켓으로 보내기만 해요. 그러니까 리드나 라이트나 고가 그렇게 오로지 제가 고를 선택한 이유가 데이터를 빨리 뿌려야 되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고를 선택을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인데, 아까 FFmpeg이 보내주는 영상이 호스트 요청으로 들어오면 이걸 호출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를 전부 돌면서 클라이언트에다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데이터를 다 뿌려요. 데이터를 다 뿌리고 그렇게 받으면 웹소켓으로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그 JSmpeg이라는 그 mpeg1ts를 디코딩을 해서 캔버스에 그리는 라이브러리인데, 얘가 처음에 뜰 때 웹소켓을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영상을 받아서 계속 화면에 뿌립니다. 네, 이게 기술적으로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서, 네, 요걸 이용해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데모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잠시만요.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너무 오래 꽂아놨더니 얘가 열을 많이 받았네. 네. 지금 이게 FFmpeg을 실행시킨 거고요. 얘가 영상을 받아서 서버를 맡겨. 서버를 띄우고 네, 이렇게 FFmpeg으로 영상을 받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그 웹소켓으로 접속한 모바일 화면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이게 지금 뭔가 노이즈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영상을 자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얘가 보내주는 영상을
얘가 받아서 얘가 비디오 디지털로 변환을 하고 FFmpeg이 받은 다음에 제가 만든 그 서버에 호스트 핸들러한테 계속 뿌리면 걔가 웹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영상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실제로 지금 5.8기가 대역으로 나가고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사실. 딜레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이게 지금 신호가 뭐 여기 재민 장비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가 자꾸 끊기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영상이 중간에 끊기는 게 드랍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원래는 이런 거를 좀 대회장에 와이파이도 많이 깔아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막 이게 지금 얘는 그래도 푸다의 지원을 좀 받아서 프레임이 덜 밀리는 건데 거의 딜레이가 이제 근데 실제 그 당시 할 때 맥북 프로에서 할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건 없고 유튜브 중계는 요즘에 해요. 대회를 하면 유튜브 중계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드론이 날아가다가 부딪히고 나서 영상 보면 몇 초 있다가 부딪히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거는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전용 하드웨어가 있거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코딩부터 디코딩을 다 하드웨어로 하고 그 다음에 H.264나 265 같은 코딩 뭔가 좀 더 고효율의 데이터 양을 줄이거나 와이파이를 좀 더 세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진짜 주컷을 맞춰놓은 거라 이거 화면은 못 보여드릴게요. 너무 말씀하시고 책을 참여자께 책을 예. 한번 이건 지금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거 책 보고 싶은 분 계시나요? 예, 저기 예. 드론도 놓고 날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날려도 되나요? 여기서? 여기 신호가 끊어질 것 같은데? 되려나? 근데 지금 잠깐만요. 딜레이가 너무 많이 걸려서 다시 해볼게요. 이 화면은 요 앞에 보이는 화면만 보면서 드론을 조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하는데 실제로는 드론 저걸 보고 하는 거고요. 네, 배터리가 이거 별로 없는데. 뒤에 부분 그러면 배터리 교체. 이게 수신 받으면 네. 녹화도 되나요? 네, 녹화를 할 수 있는 게 액션캠을 넣거나 그 고글에 보면 마이크로 SD 넣는 게 있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고글에서 저장할 수 있어요. 고글에 마이크로 SD 넣는 게 있고 하는데 요 영상은 아직 저기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알려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고글을 쓰게 되면 얘가 어디 있는지를 감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가면 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릴 수가 있죠. 영상이 그렇게 막 엄청 밀리지는 않는데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한솔창 가려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딜레이가 엄청 많진 않은 건데 이게 후다 지원을 좀 받아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AR이라고 한 게 이런 정보가 옆에 같이 나옵니다. 현재 배터리 양이랑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게 전용 하드웨어나 이런 거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는 또 안 되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아까 전에 DJI에서 그 아날로그 아니고 디지털로 예. 수신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그 디지털로 이 영상을 이런 거를 디지털로 하는 시도가 DJI가 처음이 아니고요. DJI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정도 되나? 한 1, 2년 전에 먼저 했던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나온 스펙이 20ms 딜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아날로그가 12ms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었다가 일단 현재 평가고요. 프리스타일처럼 이렇게 하는 고속의 비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차이가 이제 인코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잖아요. 영상 자체를. 그래서 디지털인 경우에 신호 감도가 안 좋으면 아날로그는 뭔가 노이즈가 잠깐 끼거나 화면이 좀 가려지거나 하는데 디지털은 전체가 이제 확대되는 픽셀이 확대되는 것처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디지털 아직은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약간 뭔가 노이즈가 좀 심하다거나 이런 영역이 딱 들어갔는데 화면이 다 깨지는 거죠. 전체가 다. 아날로그는 좀 지직거리긴 하더라도 뭐 사물에 대충 여기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파악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그래서 DJI가 나온 걸 좀 사람들이 써보고 있는데 가격이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FPV 시스템을 다 갖추는데 송신기 사고 수신기 사고 해봐야 돈이 그렇게 안 되는데 걔네들 시스템 몇십만 원 일단 시작하고 해야 돼서 비용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DJI 거는 레이싱 할 땐 잘 안 하고요. 좀 더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지금 서울에 혹시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기 헬기를 날릴 수 있는 비행장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나루에 이제 드론 파크가 있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모여갖고 주말에 모여서 이렇게 비행을 해요. 다 구글 쓰고 계시고 이렇게 비행을 하고요. 이건 동영상이 안 되니까. 위치는 이제 천호역이랑 저기 암사역 사이에 있고요. 실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비행장이 1.6k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 달린 비행기들 있잖아요. RC 비행기를 헐주로 해서 날리고요. 그 왼쪽에 이제 레이싱 드론, 오른쪽은 뭐 헬기 혹은 드론 연습하시는 분들. 지금 사진에는 지금 다 평평하게 돼 있는데 다 펜스가 쳐져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싱 드론 영역은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오른쪽에 이제 각자 주말에 모여서 장애물을 만들고 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여기랑 관계 있는 건 아닌데 대회를 해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대구에선가 대회를 했고요. 대구였던 것 같아요. 12일에는 여기서 대회를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런 거 그냥 한번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가 궁금하시면 토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레이싱을 해요. 스피드 레이싱은 이제 장애물을 이렇게 빨리 가는 거고 스프린트 레이싱은 진짜 그냥 거기 가면 이런 막 희한한 드론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속도 빡 올려갖고 누가 결승전 먼저 통과하냐 직선으로 그냥 그 드래그 레이싱 있잖아요. 자동차 그거랑 똑같아요. 드론 모여놓고요. 탁 해갖고 제일 먼저 결승전 통과하는 거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고 네, 그런 거 레이싱 하고 네, 이렇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회를 한 3년 전부터 했고요. 2016년, 15, 16, 17, 18년 한 3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이게 멀지 않아서 서울이면 광나루 한강공원 멀지 않거든요.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사실 저는 재밌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나? 이 소리를 HDMI에서 보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쳤다가 나온 건데
되게 재밌어 보이죠. 한국에서는 약간 이렇게까지 막 엄청 신나게 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장애물 만들어 놓고 방금 영상은 충돌한 겁니다. 네,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충돌 안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충돌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충돌하다 박살나면 알아서 고칩니다. 뭐 잘못 따지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나는 장비가 싼데 상대방 장비가 비싸다 부딪혔다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잘 부딪혀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회하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한 4대, 8대가 동시에 나르고요. 3D 프린터 하시는 분들이 드론을 하다가 3D 프린터 쪽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파츠가 계속 박살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그걸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이제 3D 프린터로 드론 파츠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같이 하는 분들 결국 다 3D 프린터를 사더라고요. 네, 3D 프린터 사서 집에서 파츠를 몇 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올라가는 거고요. 4명씩 한 번에 날리는 거고 사람도 이렇게 요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치인데 대회를 하면 드론 그 자동차 레이싱 RC카 혹시 대회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바닥에다가 그 체커를 달아요. 그래서 얘가 신호를 쏘고 자동차가 신호를 쏘고요. 바닥으로 얘가 리시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나갈 때 여기 아래로 계속 신호를 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기록이 돼요. 출발 몇 초에서 도착한 몇 시간이 기록이 되는데 드론은 아직 그게 좀 불분명해. 왜냐면 신호를 왼쪽으로 쓰든 오른쪽으로 쓰든 얘가 그 결승전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하지 않거든요. 이렇게도 통과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뒤집어진 상태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센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직접 다 보면서 합니다. 대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대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들이. 예, 이런 게 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이거 생각외로 재밌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연령층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있다가 고등학교쯤에서 메인이 주류고요. 대학생이 없어. 20대가 없고요. 거의. 이제 3, 40대가 되면 나오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때 소령분이 계셨어요. 그 직업분이신 분인데 그분이 매일 와요. 올 때 중학생이랑 같이 와요. 자기 아들이랑.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옆에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날리고 아들은 드론을 날려요. 둘이서 주말에 이틀 동안 내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모여갖고 맨날 그 다시 조립하고 있고 막. 그래서 그 애들 키우는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걸. 아이랑 보통 중학교 정도 되면 부모님하고 잘 안 놀잖아요. 네, 근데 같이 놀러 다니고 영상이 제가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이거 미리 알고 계셨던 분 있나요? 이렇게 드론을 고글 쓰고 날리고 레이싱도 하고 한다는 거? 한 분 계시네요. 레이싱 드론에 그러니까 장애물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1등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1, 2, 3등이요. 세계 무대로 가면 거의 1, 2, 3등을 합니다. 네, 국내의 탑 3, 4 정도가 해외 어딜 가도 그냥 우승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민찬이라고 중2인데요. 이게 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올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날립니다. 이게 빨리 돌린 게 아니고요. 1배속이에요. 이렇게 드론을 날려요. 네. 근데 얘가 어디 해외 대회 나가면 1등 먹거나 2등 하거나 3등 하거나 하고 와요. 얘가 1등을 못하거나 순위권에 못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충돌해서 이제 리타이어 좀 그런데 이거 드론 고글 쓰고 날리는 거예요. 보이는데요. 이 영상은 아까 보여준 액션캠. 아날로그 액션캠으로 찍은 거예요. 원래 소리도 나거든요. 소리는 나는데 지금 이게 소리는 다 저기 가죠. 경기할 때 그 경기하는 드론 위에다 액션캠을 올려놓고 저렇게 찍는 건가요? 예,
괜찮아요. 나는 액션캠을 안 올리고 날릴래. 아니요,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 액션캠을 얹어라, 얹지 않아도 된다가 대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얹지 않아도 되는 건 안 해도 되고요. 얹어야 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라 실패 내지는 엄청 그런 건 아닌데 뭐라도 얹어요. 왜냐하면 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미로라도 맞춰서 올려놓고 해요. 무게 중심도 달라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은 네. 드론하고 고글하고 이제 수신 장비랑 사야 되잖아요. 예. 가격이 얼마나 돼요? 얘가 제일 비싸요. 얘가 제일 비싼데 할인할 때 사면 그냥 총액으로 얘기하면 한 100에서 150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건 이제 배터리랑 스페어 파츠. 얘는 망가질 게 없잖아요. 아까 같은 드론은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드론 한 4-5대는 박살을 냈고요. 한 대는 완파도 그 액션 캠까지 다 깨먹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날다가 장애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제로 되어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가운데 딱 박아갖고 액션캠 한 3개인가 해먹었고요. 그다음 바디도 해서 파츠는 계속 깨지는데 드론 사고 뭐 하고 하면 한 대 조립하는데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고 조종기 요즘에 싸서 조종기 하고 뭐 하면 100 조금 넘어가요. 한 150 이하 정도면 돼요. 딱 세트 갖추는데 150 정도면 가능하고요. 실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이게 또 국내에서 또 이제 민찬이 바로 뒤에서 날리는 해외에서 했던 대회인데요. 해외는 스케일을 좀 크게 물더라고요. 네, 이렇게 산에 올라갑니다. 참고로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드론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하는 게 이제 대학교를 이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할 때는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한국은 조금 규제가 많아요. 일단 해가 지면 못 날려요. 그래서 야간에 LED 켜놓고 하는 대회 같은 경우를 하려면 막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고, 외국은 LED로 코스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밤에 한밤중에 LED로만 코스를 쭉 만듭니다. 방향 화살표랑 그런 거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 또 궁금한 거는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AR 환경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예. 멀미 같은 거 그거는 일단 좀 개인차가 좀 있어요. 아까 같은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고도 어지러워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FPS 게임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어지러운 게 별로 거의 없거든요. FPS 게임도 계속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FPS 게임을 할 때 내가 어지럽다 그러면 얘는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드론이 아닌 가상 환경이나 시뮬레이터로 조정하고 하는 그런 건 있어요. 당연히 있고요. 실제로 얘를 USB 연결해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까 보시면 이 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코스명이 나오는데 이 코스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단체가 자기네는 코스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 거리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놔서 이걸 다른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하던 얘네 코스대로 하면 똑같은 코스를 만들 수 있어요. 길이를 다 맞추고. 근데 이게 시뮬레이터로 다 있고요. 스팀에서도 게임으로도 팔고요. 그게 있어서 얘를 연결해서 실제랑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얘 같은 경우 여기 HDMI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니터 화면을 HDMI로 넣으면 시뮬레이터로 하는 화면을 고글을 쓰고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까 보여줬던 민찬이가 하는 얘기가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비 오면 시뮬레이터 고글 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날리던 중2 학생이 경력이 한 11년 정도 돼요. 4살 때부터 했다고 그래서 조기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뭐 가끔 보면 얼마 전에도 뭐 그거 했었는데 무슨 드론 관련 무슨 행사하면 항상 초대받고 그런 친구인데
맨날 시뮬레이터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요 시뮬레이터 게임이 있고요. 네, 스팀에서 팔고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조종기 있으면 연결을 할 수 있고. 네. 구글로 VR 게임 할수 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HDMI 인풋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꼽아갖고 여기다 넣으면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VR하고는 좀 달라서 할 수는 있죠. 예, 어차피 고글이니까. 그리고 3D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중에 카메라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하면 그 영상 두 개를 받아서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컨텐츠 중에 3D도 얘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혹시 더 쓰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네. 저는 이제 여기 명령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잠깐만. 이거 크게 하는 게 뭐였지? 혹시 이거 명령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마지막에 받아주는 이 시크릿을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때 URL을 임의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서버로 웹 브라우저도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URL은 따로 만들어. 다른 잘 안 들리는. 지금 저는 그렇게 구현을 해놓진 않았어요. 포스트로만 요청을 받도록. 네. 아까 또 질문.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성능 때문에 고를 했다 그랬는데 예. 다른 걸로 이렇게 받아서 프로젝트나 시스템 하는 거에 대해서 고가 좀 이렇게 한 건가요? 지금 제가 몰랐어. 그때 제가 만지던 게 고랑 파이썬 자바였는데 자바로 하기엔 손이 많이 가고 파이썬으로 하기에는 약간 느린 감이 있어서 고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세 개 언어 중에서 저는 고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지금도 그렇게 다시 하라 그래도 지금 다시 하라 그래도 도로 할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딜레이가 생긴다. 딜레이가 저거를 이제 가변적으로 프레임을 조절을 하시는. 그렇게까지는 저도 이 인코딩 하는 것 정확히 저도 막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밀리는 게 제 와이파이 때문에 밀리는 걸 수도 있고요. 인코딩 자체는 여기 로그를 보면 거의 1.04 그러니까 곱하기 1.04라고 하는 거 보면 거의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디코딩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그쪽에서 딜레이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프레임을 다 보내는. 모든 프레임 다 보내고 있어요. 스키핑이 뜨긴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드랍 되는 게 있어서 가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대로 만들려면 인코딩 방식도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약간 더 딜레이가 생기는 경향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없애고 적당한 선에서 잘라서 앞에 걸 버리는 형태로 구현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저도 못 찍었어요. 이런 인코딩, 디코딩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저는 만족을 했었고요. 어떤 게 있는데요. FFmpeg에서 받을 때 네. 보니까 무슨 I 옵션으로 보여주셨던데 빼기 I 옵션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인풋 파일 아닌가요? 원래는 이게 인풋을 받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 빼기 저거 말고 테스트 셔플 저게 셔틀이 이 장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을 원래 파일로도 받고 뭐 그렇게 FFmpeg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장치 이름을 지정하면 장치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Fmpeg을 다시 빌드를 한 거예요. 얘네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제모이즈 라이브를 껴서 빌드를 다시 해서 이 장치를 인식할 수 있게 FFmpeg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 FFmpeg 바이너를 설치하면 얘를 인식을 못해요. 얘가 뭐 널리 쓰이는 장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빼기 i에다가 파일명을 넣은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장치 이름을 넣은 거고
요 빼기 F는 덱 링크라는 게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얘네들 라이브러리 이름을 덱 링크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쓰겠다는 거고, 뭐 인텐시티 셔틀은 이 장치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그래 딜레이가 되게 없는 편이에요. 옛날에 푸다 그 GPU 없을 때는 1.0이 안 나왔는데, 네, 이건 거의 1.0 거의 1시간으로 디코딩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아, 인코딩 디코딩 할 때요. FFmpeg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FFmpeg을 푸다 지원도 넣어서 빌드를 다시 한 거예요. 아까 슬라이드에 봤을 때. 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 할 때 한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막 리눅스 기반 시스템 다 빌드한 다음에 그걸 다시 FFmpeg을 빌드하더라고요. GCC도 빌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리눅스의 모든 밑바닥을 다 빌드한 다음에 FFmpeg을 다시 빌드를 해요. 그래서 푸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장치들, 짜잘한 장치를 다 넣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FFmpeg이 푸다를 씁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거의 드론 특집이 아닌가 싶네요. 네, 다시 한번 그 발표자 임창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자유롭게 또 쉬시면서 네트워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은 9시 30분까지 여기 오픈을 해주시거든요. 추첨을 먼저 하고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할게요. 여기 라이센스 3개랑 책 3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연결해주고 일단 라이센스 먼저 추첨을 할게요. 혹시 강민규님, 스티브님, 이재정님 혹시 계신가요? 두 분만 계신가요? 한 분을 그럼 더 추첨을 할게요. 케빈님. 네, 이렇게 세 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케빈님을 책을 드릴게요. 책을 드리고 두 분만 더 뽑을게요. 재민님이랑 승진님 계신가요?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또 없으신 거죠?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창민님? 네, 지금 오셔서 그럼 라이센스랑 책 받아가지고 저희 9시 반까지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리? 책이에요? 이거요? 네, 세분. 아, 그 영상은 출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얘는 10인가 그래서 얘는 전혀 약하고요. 건님 책 하나만 더. 800 정도 쓰면 라이센스는 산에서 한 1km까지도 영상 혹시 핸드폰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시나요? 예. 네, 보통 한 2, 3 몇백 미터는 들어가요. 아까 롯데월드 타워가 555m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0에서 600m 나간다고 여기서 보시면 아무거나. 네, 안녕하세요. 요런 시스템 구축할 때는 요카드의 하드웨어 액셀레이션 없으면은 힘들게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면 이 코딩에서 이미 여기는 속도가 느려질 여지가 남아 있는데 이 코딩 두 코딩에서 느려버리면 인텔리도 되고 대세 하나만 되니까 아마 이제 인텔리도 하시는 게 제일 거의 1.4? 1.5? 풀 프로덕션이 아닌가요? 네, 풀은 아니고 딱 하나. 리눅스에서 혹시 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 고가 작은 작품 중에 하나가 여러 플랫폼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구에서 FFmpeg만 빌드할 수 있습니다.
정도 되면 그거 되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네. 일단 쿠다 넣고 그다음에 이거 덱링크라는 라이브러를 포함해서 빌드하는 게 그 찾다가 안 돼갖고 그냥 아예 윈도우에 통합을 한 방에 해주는 게 있어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는 맥에서 했었는데 안 그래서 어차피 리눅스 맞아요. 썼는데 맞아요. 윈도우에서 하셨나? 빌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 썼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에서 디펜던시 자체가 윈도우에 국한되어서 윈도우에서 하시는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FFmpeg을 리눅스든 어디든 이 라이브러리 포함하고 그다음 뭐 쿠다 지원을 넣어서 빌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리눅스에서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윈도우는 누가 한 방에 하는 걸 다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바꾸고 도로 원래 맥에서 했던 그 코드를 윈도우로 갖고 왔어요. 근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쿠다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인코딩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유선으로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받아온 그거를 그쵸. 서버에서 인코딩 할 때 그때 쿠다가 지원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이거 그 서버 자체는 고릴라로 네, 웹소켓은 고릴라 웹소켓 있었고요. 이거를 띄워놓고